정책 자금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BJ 고추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 5월 14일 화요일 이렇게 밤 9시에 또 찾아뵙게 됐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참 개인적으로 좀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날이 많이 더워졌죠. 아직까지 일교차가 좀 심한데, 오늘의 19금. 사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주에 이제 미드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일주일 만에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 그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조만간에 준비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주는 조금 그래서 좀 가벼운 주제를 또 갖고 왔고요. 이제 또 이제 조금은 포맷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19금 스페셜은 조만간에 정말 언제인가요?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어, 19일이 금요일인 때가 7월이네요. 7월 19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을 하니까 그 19금이 껴있는 그 주에 19금 스페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생각보다 19금 주제가 아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음, 생각보다 또 준비를 하려니 쉽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제공해드리면 좋은 거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제가 방송을 못할 때쯤, 한 주 못했을 때 좀 아팠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 목소리가 많이 좀 갈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목소리가 좀 변했어요. 근데 이게, 변성기 같은 건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굵어지고 좀 거칠어졌는데, 음, 한번, 다시 예전의 목소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벗어야 될까요? 갈라쇼? 항상 갈라져 있지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와 트렌드.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모바일 패션 앱인 스타일쉐어가 누적 가입자가 500만이나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5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죠. 그 스타일,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패션 홈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플 뭐 하여튼 그 쇼핑몰들 가장 좀 많고 너무 다양해서 뭐 좀 큰데 아니면은 사실 잘 모르는 그런 곳들도 많았는데 이 스타일쉐어라는 거는 이제 벌써 5개월 만에 이렇게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돌파하는 게 사실 요즘에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그죠? 진짜 알지도 못하는 앱이 진짜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근데 정말, 일부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보가 없으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너무 알 거리가 많아졌다고 해나요? 그게 유용하든 유용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너무나 많은 게 쏟아져서 실제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찾아보려고 해도 정말 한 시간, 뭐 두 시간 서치해가지고는 반도 못 보는 그 정도의 엄청난 방대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렇게 빠르게 어, 이렇게 가입자 수가 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일단 누적 가입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앱을 다운받아서 뭐 이용을 하든 이용을 하지 않든 일단 회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누적 숫자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일단 이 스타일쉐어는 실질적으로 2011년에 패션 애호가들을 위해서 SNS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 빵 시작을 해가지고 됐다기보다는 꽤나 오래된 어, 거죠. 벌써 이제 거의 9년, 10년 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일단 작년 기준으로 1200억 대의 이제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모바일 앱으로 스타일 앱으로 만든 거죠. 어, 클릭수 500만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하루면 되지 않나요? 클릭수 500만이면 하루면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 가입자가 1호, 2호 세대가 77%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세까지, 25세부터 29세가 14%, 30세 이상의 가입자가 이제 9%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 시작 연도가 좀 오래전에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30세 이상이 9%면 한 40대 정도 넘어가면은 아예 거의 모르는 앱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확실히 일단 이 쇼핑 앱도 SNS를 기반으로 해서 가입자 수를 굉장히 이제 많이 늘리는, 그러니까 역시나 SNS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SNS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SNS를 잘못 활용하면 어, 자기가 정말 과거에 있었던 과오까지도 싹 다 까발려져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기까지 하는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말보다는 글로써 모든 게 점점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말 잘하는 사람보다 글 잘 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실제로 뭐 요즘에 그 뭐 미팅이라든가 뭐 이성을 찾는 것도 사실 말로 꼬시는 것보다는 글로 꼬시는 확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뭐 미팅 앱 같은 거 활용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말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글로써 그거를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스카이러브인가 뭐 이런 것도 잘 안 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 뭐 싸이월드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뭔가 대화하고 하는 거를 잘 못해서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냥 아니 뭐 이 정도의 수준의 대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예전에 한번 정말 몇 년 전에 아는 동생이 형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깔아서 채팅을 해봤었는데 거의 5분 동안 한 세 마디 치고 쫓겨났었던 그런 흑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렇지만은 참 이 SNS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아무리 쇼핑몰이 잘 돼 있고 뭐 어플이 잘 돼 있어도 사람들은 SNS를 더 사실 SNS에서 유명해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유명해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또 SNS를 하면서 뭐 친구들도 많이 막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정실미, 정실미도 카페도 카페지만 정실미의 SNS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SNS를 잘하는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을 활용해서 SNS로 굉장히 많은 걸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뭐 몇 명 돌파했다 막 어찌됐든 이게 뭐 클릭 수든 뭐 가입자 수든 구매자 수든 사실 상관은 없이 일단 수치가 높으면 이슈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그 내용에 보면은 꼭 SNS 기반, SNS로 시작한 뭐 SNS를 통해라는 글들이 꼭 있는 거 보면 확실히 그 무언가를 홍보하고 그 무언가를 알리기에는 SNS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싸이월드는 그렇죠. 벌써 그렇죠. 싸이월드가 조선시대 조선시대 유물처럼 전락해버렸죠. 지금도 싸이월드 접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 뭐 싸이월드를 뭐 접속을 해서 예전 뭐 과거들 사진들 보고 막 이러면 다들 뭐 부끄럽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굳이 싸이월드를 많이 안 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때 정말 평생 싸이월드가 영원할 줄 알았죠. 사실 싸이월드가 정확하게 왜 없어졌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뭐 좀 재밌는 이슈거리가 있으면 한번 또 알아서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또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닙니다. 다음은 이것도 뭐 비슷한 패션에 관련된 건데요.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한 이제 패션 쇼핑 앱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샵퍼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되게 좀 생소했었거든요. 그, X세대, Y세대, 저 같은 경우에는 X세대라고 칭했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 Z세대, 뭐 밀레니엄 세대 이렇게 했었는데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뭔가 했었는데 어,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이제 97년도 이후에 어, 인구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1980년도에서 2000년생까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80년생이면 이제 30대 후반,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대,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의 어떤 인구겠죠. 어떤 20대, 어쨌든 굉장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굉장히 풍요로우나, 금융 위기가 시작된 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는 또 굉장히 또 풍요롭지는 않은 그런 이제 시대에 살게 된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도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을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밀레니얼 인구를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 2000년생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 어쨌든 그래서 한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언제나 이 18개를 받아야 하루 그 방송이 또 원활히 또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말은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했다고 하지만요. 뭐 보면은 요즘에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는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이제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취향, 뭐 자신의 취향과 유사한 뭐 다른 매장이나 상품들을 이제 추천받아 가지고 그 이제 정말 그 수없이 많은 패션 쇼핑몰 중에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추천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이제 그런 류의 앱인데요. 어쨌든 이 밀레니얼이라는 단어 사실 저는 이제 X세대, Y세대 이후에 무슨 세대라는 거를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동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좀 멀어진 상태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을 했다라는 그 말이 또 이런 또 타겟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는 공모전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덕업 덕업일치라는 공모전, 덕업일치라는 공모전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해서 이제 5월 말까지 하는 건데요. 그쵸.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뭐죠? 어덕행덕이라는 말이 있죠.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뭐 해가지고, 막 그런 이제, 이런, 옛날에, 뭐, 오덕후 막 이러면서 그런 그 음지에 있던 거를, 이제는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공모전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이펜스에서 아니, 네이버에서 그 덕업일치 공모전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건데요. 그 여기 있죠.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이게 어덕행덕이죠. 이제 이제 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예시로 버스 덕후의 시내버스 여행일지 프로젝트, 뭐 찍덕의 한 컷 사진 로케이션 발굴 프로젝트, 뭐 편의점 덕후의 신상 털기 프로젝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덕질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예시를 들어줬고요. 어쨌든 5월 31일까지 5월 31일 저녁 6시까지만 그 하는 건데 참가 대상은 덕후력이 폭발하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프로젝트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덕질을 한다고 해서 출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덕업 일치라고 하는 게 뭐 팀으로 하라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심사는 6월 3일에서 6월 6일까지 한 3일 동안 해서 이제 6월 7일 날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당첨자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시상을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사실 제가 만화 한참 그리고 있을 때는 만약에 이런 공모전이 있으면 해봤을 텐데, 지금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덕질을 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가만히 이제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굳이 덕질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요즘은 없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만화책 같은 거 모으고 막 했을 때, 그때 정말 그 만화책 막 집에 10,000권씩 있었거든요. 다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덕이 덕후의 덕입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팁입니다. 네. 사실 그 카센터를 어떻게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카센터를 이게 차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뭐 지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근처에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정비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지인한테 카센터를 물어봐서 갈 때는 사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먼 곳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곳이지만 거리나 시간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근처에 카센터들도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그 눈탱이를 친다고 하죠. 100원짜리 부품을 막 500원, 1000원에 속여 팔아가지고 하는 카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거는 이제 카센터는 이제 여러 군데 여기저기 좀 다녀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타던 산타페가 겨울에 내리막길에 눈이 오는 날 브레이크가 맛이 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정말 무사히 살아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카센터에 갈 때마다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네 뭐가 있네 하면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거의 한 150만 원까지 수리비를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차가 브레이크가 안 든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 것 같지도 않았고 150만 원하고 30만 원은 굉장히 그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대방동에 있는 현대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만 호스에 그 진공 그 호스가 좀 빠졌네요. 그리고 그거 꽂으니까 정상 작동을 했고 결국은 무료로 그 증상을 고쳐서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한 번도 브레이크 쪽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카센터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는 거 그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알아만 보러 다녔을 때 얼마나 그걸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지 이 친절도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정말 대충 뭐 바쁘다는 핑계로 막 대충 하는 카센터들은 대부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서비스 센터가 더 나쁜 놈들일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운이 좋게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어찌 됐던 간에 자기한테 맞는 그 센터를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발품이 필요하다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 검사를 또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교통안전공단 그 자동차 검사소로 가면은 자동차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카센터보다는 더 꼼꼼하게 검사를 해줄 수 있는데, 뭐, 공짜로 오일류는 기본이고, 차량 제동 뭐 부품이라든지, 뭐, 파워 스티어링 오일 등등도 다 검사를 해줍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공단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눈탱이를 칠 그런 것도 없고, 뭐, 돈을 더 받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과잉 정비를 받을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대부분 뭐 라이트를 갈러 갔더니만 여기가 뭐 문제가 있네요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뭐 막 격가지로 이걸 고치러 갔다가 다른 걸 고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렇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요렇게 또 음, 이렇게 또 정비를 받으시는 보는 그런 경우 어,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예약이 필요하시다면 예약을 하셔서 정비를 받으시는 거. 여기서 또 이제 검사 받고 뭐 수리 필요한 부분은 체크해서 거기서도 고칠 수 있지만 내가 잘 아는 카센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카센터에 가서 정비를 받을 수도 있죠. 아, 맞아요. 진짜 그냥 무조건 라이트 갈로 왔는데 리프트에 띄우고 5만 원 받는 경우는 뭐 이게 충분히 저도 예전에 당했었고 그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에어컨 필터 갈려다가 바퀴 두 개 맞습니다. 정말 바퀴를 갈아야 될 상황이었다면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은 이제 몇 마디 한 두세 마디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약간 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정말 좋은 이야기로 눈탱이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조금 발품이나 이런 거 시간이 없거나 이런 게 좀 쉽지 않다. 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정비 앱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카닥, 마카롱, 팔기통이라는 이제 어플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카닥이라는 어플. 이제 이 카닥은 외장 수리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외장이 어디 뭐 찌그러지거나 어디 파이거나 뭐 이랬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이 카닥에 그 등록된 협력 업체들이 정비 단가를 이제 제시하고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 뭐 가격 이런 걸로 선정을 해서 거길 가서 그 가격에 수리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정비 단가 입찰 형식이라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단가가 안 맞아서 뭐죠? 여기에 이제 참여를 안 하는 업체들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발품을 팔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격 정보나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 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 이대로 달리면 빵꾸 난다고. 빵꾸 나, 빵꾸, 사실 저도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진 고속도로에서 찢어진 경험이 있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카롱이라는 이제 어플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계부 전용 앱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주유를 했을 때 문자가 오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어플에 입력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차량 정비랑은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전기를 받았고 어떤 관리를 했고를 한눈에 알아보려면은 좋죠. 그래서 이 마카롱 그 차계부 중에서는 그나마 굉장히 평점이 높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다른 여러 가지 차계부 어플들을 썼었는데 그닥 추천해 줄 만한 앱들이 아니라서 일단 가장 그래도 많이 알려진 앱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팔기통이라는 앱인데요. 이 팔기통은 이제 그겁니다. 우리 동네 친절한 정비업체가 어디지? 라고 하는 이제 O2O를 기반으로 한 앱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그 약자죠, O2O가. 그래서 일단 이 서비스는 위치 기반 서비스 앱으로서 우리 동네 정비업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는 동네를 등록을 하면 그 기에 그 주변에 있는 정비소들이 쫙 나오겠죠. 그 뭐 경정비, 뭐 광택, 뭐 썬팅, 뭐 타이어 내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분류해서 이렇게 딱 나오고 이제 거기에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수리를 받으면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이다라고 이제 후기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곳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이 정비업체는 뭐 친절하다, 아니면 비싸다, 뭐 굉장히 뭐 실력이 좋다, 뭐 이런 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팔기통 앱을 이제 개발한 이제 오렌지 스톤의 이제 이건우 대표는 불친절한 정비업체에 화가 나서 이 팔기통이라는 앱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발품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해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고 눈탱이를 안 맞는 그런 눈탱이를
안 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걸 통해서 양심이 없는 불량한 업체들은 어, 좀 많이 정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그리고 무사고 보험갱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 이제 꼭 이렇게 크게 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뭐 어디를 뭐 이렇게 긁었대든지 해서 이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험료가 할증되기까지는 사실 조금 아쉬운 상황에 이 할증이 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수리비도 사실 많이 청구가 안 됐는데 일단 이제 이게 단순 사고 처리로 보험이 이제 갱신이 될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됐다면은 그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서 사고 처리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내면 무사고 보험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간 무사고 할인을 받다가 단순 사고 처리로 무사고 할인 문제 단순 사고 처리가 돼서 무사고 할인도 못 받고 보험료 할증도 되고 해서 사고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이 갱신을 하기 전에 보험사로 그 사고 금액을 현금으로 넣으면 어쨌든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예전에 정말 가볍게 친 사고에 굉장히 많은 보험료 할증 때문에 좀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수리비는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사고가 한 50만 원 정도? 사실 그것도 범퍼만 이렇게 메꾸면 되는 걸 가지고 괜히 범퍼 이렇게 막 뜯었다 붙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때 할증이 좀 많이 붙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무사고 보험갱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렌트카는 대물보험 나와도 오르는 게 없어서 맞습니다. 대신 렌트카를 장기로 이용을 하면 운전 경력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운전 경력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렌트카를 이용을 해서 막 렌트카를 이용을 하다가 이제 자기 차를 갖고 싶어서 자기 차를 가지신 분이 이제 보험사에 그 경력에 대한 이런 이제 보험료를 정산하면서 경력에 대한 거를 적용을 하려고 했었더니 렌트카는 그 경력에 적용이 안 된다고 했던 일화가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좀 확실히 더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어,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했지만은, 어쨌든, 요즘은 뭐 어쨌든 그 공유 차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 좀 이제 약관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렌트카라는 게 자기 그거는 많이 없는 대신에 좀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음, 어쨌든, 뭐, 렌트카라면 몰라도 자기 차라면 그런 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좀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를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예전에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딱 그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 내용, 그러니까 좀 크게 얘기를 하니까 전화 내용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빠, 나 저기 놀러 가서 뭐 렌트카를 했었는데, 그 차가 좀 뭐 이게 작게 사고가 났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어딘가 이제 퉁 찌었거나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아빠도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어떻게 됐는데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범퍼가 뒤쪽 범퍼가 산산조각이 나고 옆에 문짝 두 짝이 다 찢어지고 라이트가 하나가 없어지고 도대체 차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차를 완전 폐차를 시켜놨더라고요. 그거를 정말 태연하게 정말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의 음성이 좀 커지면서 그 여자가 언성이 높아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자기 게 없다고 해도 뭐 오르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블랙박스 영상들 보면 정말 개념 없는 차들이 많은데 어쨌든 차가 됐든 뭐 자전거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그런 이동 수단은 칼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리했으면은 좋은 칼이지만 그거를 사람을 향하면 흉기가 되듯이 어, 이런 운송수단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는 이제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제네시스 박았다고 유명하죠. 제네시스 박았다고 해서 남자 갔다가 그날로 응급실 갔죠. 기절해가지고 벤틀리였던 그러면서 이혼해 뭐 이랬던 이야기도 있었죠. 어쨌든 오늘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시간입니다. 오늘도 과연 양질의 것들이 있을지, 과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제가 항상 거의 대부분 가전제품 위주로 갖고 왔었는데 이번엔 바지입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아주 좋은 다기능 만능 슬랙스 라는 이제 바지인데요. 이 바지는 굉장히 추리닝처럼 편하다고 합니다. 사실 바지가 좀 뭐 살이 좀 찌거나 바지가 애매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 특히 정장 바지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바지는 정장 바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구김도 방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김이나 뭐 구김 방지가 돼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잘 늘어나니까 허리도 굉장히 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치가 거의 한 3인치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덩치가 크신 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0g 정도니까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하여튼 그렇네요. 그리고 땀도 굉장히 쾌적하게 건조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YKK 지퍼를 활용해서 지퍼도 굉장히 튼튼하고. 맞습니다. 고무줄 바지죠. 몸빼를 입고 정장을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몸빼 같은 바지지만, 그래도 나름 몸빼는 너무 펑퍼짐하지만 이 바지는 그래도 핏을 살려주는 바지로서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살도 살이지만은 제가 좀 유전적인 이유로 허벅지가 굉장히 커요. 근육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바지 밑단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지고, 그리고 뭐지, 허리는 남는데 다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앉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나 그렇게 가운데라든가 아니면 무릎 있는 데가 늘어나거나 터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런 비슷한 바지를 한번 입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지가 이렇게 나왔고 일단 한 46,000원 정도라는데 사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요즘에 조금만 그 정장 스타일의 옷을 사려고 해도 뭐 거의 막 10만 원이 넘어가는 걸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고요. 이번에 이 바지는 한번 펀딩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펀딩들을 조금 했었는데 그 펀딩 이제 제품들이 이제 뭐 한 달, 보통 두 달의 기간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이제 그 물건들이 올 때가 됐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이제 물건들이 슬슬 한 뭐 두세 가지겠지만은 올 때가 됐는데요. 오게 되면 올 때마다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렇게 해서 그 코너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이곳에서 소개를 하면서 뭐 같이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신제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제품들 되게 이제 한번 팔고 많은 제품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사놓고 되게 후회를 한 적이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정말 이 와디즈라는 걸 통해서 많은 이제 업체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서포터들이 이제 웬만큼 허접한 물건은 펀딩을 하니까 좀 더 이제 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띈 바지였고요. 어, 바지가랭이 붙잡으면 100m는 못 가겠죠? 그 다음은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답답한 허리 파스로도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가 개발한 룸바네비 정답이라는 이제 해서 룸바네비라는 제품인데요. 요렇게 약간 이렇게 굴러져 있죠. 이 부분을 허리에 이렇게 허리 부분을 딱 대면은 약간 요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허리를 요렇게 돌려주면 굉장한 효과로 허리의 통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누워서 그냥 단순하게 누워서 얘를 허리에다 대고 이렇게 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허리에 좋고 특히 디스크를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디스크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뭐죠? 연골 종판하고 디스크 사이의 그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디스크의 그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이 척추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디스크 속 이제 수분도 빠져나가고 탄력을 잃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블랙 디스크로 이제 변화되면서 충격 완화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야들야들해지고 디스크 사이가 띄어지면서 그곳에 뭐 영양이라든가 뭐 산소, 수분 이런 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등이 크거나 넓은 사람 상관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그 배 부분 쪽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뭐 몸이나 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척추 이제 뭐 기립근 뭐 이쪽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누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 분산이나 이런 것도 좋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점수가 5점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교통사고를 좀 많이 났던 경험이 많아서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어쨌든, 교통사고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허리가 그렇게 뭐 아주 쌩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허리에 관련된 제품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는 음, 관심을 가졌던 관심이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어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쭈그려져 있어서 그걸 많이 펴주는 기구들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디스크 자체를 이렇게 그 야들야들하게 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이렇게 펴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사실 그 허리가 아프면 앉아있는 게 힘든데요. 누워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진짜 옆으로도 눕고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럴 때 옛날에 그 딱딱한 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허리에 대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은 나아진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딱딱한 거를 허리에 잘못하면 허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그렇게 딱딱한 제품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 손에 쏙 뽑을 수 있는 텀블러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네. 오늘은 가전제품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텀블러나 물통 같은 걸 많이 들고 다녔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쪽에 차고 다니는 거는 돌려서 마셔야 되고 다시 잠궈야 되는데 잘못 이렇게 들어가서 되면 물이 새거나 퉁 떨어져서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편하게 똑딱이로 돼 있는 거는 가방 안에서 뭐 넣다 보면은 조금만 흔들리거나 이러면 뚜껑이 열려갖고 물이 질질 새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를 좀 큰 걸 써서 마시기보다는 이렇게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마시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뭐, 빨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또 그 빨대 때문에 거기가, 완성도가 떨어져갖고 물이 또 많이 새는데, 어, 이 제품을 보고, 이거는 사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텀블러가 뭐냐면은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간 등산용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이 뚜껑이 이렇게 돌려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이곳에 이렇게 딱 버튼이 있어서 여길 고리를 잡고 딱 누르면 뽕 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마시고 다시 꾹 누르면 그 상태가 진공 상태가 돼서 빠지지도 않고 물도 안 샌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기본 약 한 세 종류의 용량이 있는데요. 보통 한 3, 4만 원 안에, 그러니까 3만 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온스, 20온스, 32온스로 해서 그다음 뭐 270ml, 뭐 그다음에 600ml, 그다음에 1000ml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세 개 다 이제 보온 보냉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보냉은 36시간, 보온은 18시간이나 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첨가되어 있는 이제 그물백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 그물백에 넣고 이제 다니면은 야외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 그물백에는 뭐 이제 정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꼬마 톱이라든가 뭐 부싯돌, 나침반 같은 게 이제 있어서 그냥 그물 백이 아닌 다른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일본에서는 약 5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대요. 어, 말씀드렸지만은 3만 원에서 4만 원대 사이입니다. 어, 네. 그렇죠. 그런 사은품 텀블러
사은품 텀블러는 솔직히 그거 잘 쓰시기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텀블러들이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고요. 조금만 잘못 닫아도 떨어지거나 물이 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한 며칠 쓰다가 말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쓰기 좋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어, 어쨌든 제가 이번 주에 선정한 클라우드 펀딩 제품들은 그닥 그렇게 반응이 더 없는 걸로 이제 제가 아직 성관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어, 네, 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아무리 요즘에 방송을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그것과 지금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없는데 요즘에 제가 비슷한 양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많이 어, 좀 부족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사실 이렇게 많이 오래 안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아예 미드 스페셜을 할까요? 며칠 동안?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드도 준비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어쨌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뭐지? 제가 준비 드리는 내용이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원하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어, 어쨌든 이번 주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즐거운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5월에 이 좋은 날씨 이제 정말 좋은 날씨가 됐으니까 좋은 날씨 또 누리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7일 후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요. 좀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고추장의 방송 시청해 주시느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